먼저 그 강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야기의 내용이 빨리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누군 줄 알면 말하는 게 다 이해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제가 해왔던 일을 한 1분 영상으로 잠깐 보시면서 저 양반이 뭘 하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 양반으로부터 이런 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혹시 산에서 나물 캐는 거 저한테 배우려고 하시면 빨리 가셔야 돼요. 그쵸? 네, 저한테 얻을 거는 저한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르쳐 준다면 저는 배워야 되지만 오늘 내가 할 일은 아마 이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잘하니까 여러분들 앞에 했겠죠. 그래서 요걸 배우려고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혹시 여기 오셨을 때 목표를 잘못 잡으시면 4시간이 허망해져요. 목표만 잘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해왔던 일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향 쪽 있으면 이따가 음향 여기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음향 마이크 스피커. 예. 소리 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조훈입니다. 이름이 좋지 않아요? 네. 네, 이름값 좀 하고 삽니다. 어디 가도 좋다는 소리 들어서 일단 첫 이미지는 확보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뭘 저한테 이거 내가 이 양반한테 얻으면 좋겠다. 자, 뭐예요? 시작. 생각하시고 오늘 저한테 이런 거 얻으면 좋겠다. 시작. 복석 가수 안지. 네, 뭐든 다 비슷한 무리 그룹입니다. 방금 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전부 인재양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인재양성이라는 말과 오늘 다룰 독서는 어떤 관계일까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다 끝났죠? 책 읽어야 된다. 힘이 돼서 인재가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전 다행히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제가 자랑할 건 별로 없어도 책 읽은 권수는 자랑할 만합니다. 국내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많이 읽었죠? 네. 그래서 그것만큼 내가 어디 가도 자랑을 합니다. 네,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이 책 속에 길이 있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만 했고 속담으로만 들었던 것이 제 몸으로 경험해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얻은 것은 그럼 나만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20년을 실험했어요. 네, 물론 실험 중에 실제로 가르치는 과정 자체를 실험을 계속 바꿔갔으니까. 그러다가 98년에는 이제 꿈의 학교라고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교장으로 5년간 있으면서 진짜 이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오로지 독서로만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아마 꿈의 학교가 최초였을 겁니다. 초중고에 국영수사가 다 빼버리고 책 읽기로만. 그런 학교 본 적 없죠? 네. 그걸 성공적으로 해냈죠. 5년간 교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황성주생식에서 제가 그쪽에 임기하고 현재 서산에서 한 5만 평 부지에서 그래도 국내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였죠. 예, 그 중에서는 가장 큰 대안학교고 지금은 상당히 대학 입학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독서가 힘이구나.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힘이구나. 문제는 숨겨진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는 게 힘이다. 자, 동의하죠? 시작. 동의하죠? 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우리의 삶에 역량을 개발하려고 할 때 아는 게 힘인데 알기 위해서 책 읽기, 읽는 것을 가지고 체험,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힘이 돼야 돼. 근데 힘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에 바로 숨어있는 복병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을 싸웠어요. 예. 오로지 이 질문 하나. What is ability? 힘이라는 게 파워인데 파워 속에는 지적 역량, 돈 버는 능력, 명예, 권력 이 모든 게 들어있어요. 파워 속에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얻지 못하는 이 이상한 괴리. 이 부분이 바로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제가 화면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간의 연구 과정에서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입력과 출력의 불일치라는 거죠. 자, 입력 대 출력의 불일치라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이 됐든 간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단 몇 년만 입력과 출력을 일치시킨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력과 출력은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입력은 100을 입력했는데 출력은 0도 안 되는, 되려 감소하는. 보통 100을 입력하면 100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00을 입력하고 1000을 얻고 10,000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 알파에서 오메가입니다.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 지금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16년씩 보내고 여러분도 배우겠다고 여러분도 자기를 훈련시키겠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버킨 겁니다. 이것을 모든 인류가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반복하고 있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보가 입력됐습니다. 출력됐습니다. 출력값이 내려가는 걸 감압.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변압기에 전원이 들어와서 출력값이 떨어지면 감압. 출력값이 올라가면 승합이죠. 우리 모두 다 승합을 원해서 지금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할 때 뭐예요? 승합을 원해서 1000만 원 입력시키고 1억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공부할 때 1시간 입력하고 2시간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들어 빨리 가세요 지금. 이거 아닌 사람 그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마지막에 얻는 이 승합 효과,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이 바람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붙잡고 싸운 지 오랜 시간 끝에 그 해답을 완벽하게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그래도 인정받는 수준에서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사자는 내용을 보시면 이 그림이 그 역할을 보여줄 겁니다. 독서와 지적 역량 발달 과정을 보시면 지적 역량 개발이죠. 학습 시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만큼 이게 올라가야 맞죠? 예.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를 공부하면 이렇게 갑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요. 쭉쭉 밑으로 계속 갑니다. 공부를 하는데 결과는 없어. 예, 여러분 자녀들 이러고 있으면 정말 미치고 발쩍 뛰는 거죠. 예,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도 가요. 요렇게. 예, 한두 시간 공부하는데 그냥 결과 팍팍 나오죠. 결국 이 그래프 싸움이에요. 대체로 학교 교과형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잘하면, 잘만 하면.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학교 교과를 말합니까? 독서를 말합니까? 시작! 네, 대체로 독서를 얘기하죠. 학교 교과는 누구나 하는 거라서 경쟁력이 없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부터 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를 하게 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교과서는 독서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래프가 있어요. 모두가 동일해요. 이 그래프는 변함없이 지금도 모두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놈은 독서를 하면 성장이 안 돼. 여기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 아이에게 책 한 달 읽혔더니 공부를 엄청 잘하더라. 있어요? 내가 책 한 달 읽었더니 사회에서 막 정형사가 되더라. 가도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건 지금도 현재 모든 독서계, 교육계의 동일한 규칙입니다. 사실 이 기도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확 뛰어올라요. 이게 독서계의 법칙이야. 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 생산력이 없어. 여기서 생산 없죠. 여기서 생산 있잖아요. 생산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책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게 돼요.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이 길이지 지금 10년, 20년이라니까요. 네, 10년, 20년 동안 결과 안 나와. 누가 읽겠냐고 책을. 그래서 사람들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부분 선택하는 게 독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교과서인 거야. 왜? 교과서는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과서를 16년 동안, 12년이죠? 12년 동안 초중고에서 보게 되면 모든 교과서는 속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수천만 권의 책이 실제 책, 도서관에 있는 책을 누가 끌어다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네. 교과서는 식물의 이해에서 식물의 의미, 기능, 특징, 원리, 성장 원리가 쫙 나오는 거 한 사람이 개발했어요? 아니죠. 수백만 명이 개발한 거를 모아서 후대에서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게 교과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과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책을 식물에 관한 책을 수백 권을 골라다 놓고 읽어서 머릿속에 이게 이렇게 정리될까요? 식물의 의미, 기능 이게 다? 안 되죠. 왜 독서가 오랫동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느냐? 바로 한 권 한 권은 책이 체계화되어 있는데 한 권 단위는 체계화되어 있어. 두 권을 넘어서면 체계화가 안 돼 있어. 체계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수천 권을 읽고 자기가 교과서처럼 체계화시키면 그게 바로 정보의 빅뱅 현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이 교과서처럼 정리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의 역량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책 읽어야 된다는 머리 중압감을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기 책 읽어야 된다 생각 머릿속에 중압감 없는 사람 있어요? 현실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아이 책 읽어야 된다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못해. 왜? 해도 당장 답 안 나오지. 오랫동안 해봐도 결과 없지. 누가 그 싸움을 하겠나 이거죠. 전 정말 원천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로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 결과에 대한 응답으로 다행스럽게 책을 읽고 우리가 정말 탁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행스럽게 많은 교육청에서 학자들이 이제 현재 석박사 과정까지 정식 석박사 과정까지 세팅이 되고 각 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재로 사용하게 되고 교과부에 2개의 교재가 개발이 되고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인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할지 이제 좀 아셨죠? 네. 자,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뜨고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대하든 책이든 듣기든 강의, 영상이든 아니면 체험이든 모든 게 정보입니다. 책 읽기란 글을 통해서 오는 정보를 말하고 듣기란 음성을 통해서 오는 정보이고 체험이란 환경에서 오는 정보란 3가지 정보입니다. 이 3가지 정보를 가지고 내 머리를 지나오는 입력 3가지 정보 내 머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출력됐을 때 3가지 정보에 10이라는 정보가 100으로 승합되는 것. 그야말로 인간의 생존의 근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검토해온 내용이죠. 오늘 어때요? 들을만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저하고 지금 같이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여러분이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분의 경험을 잠깐 한 5분 정도 듣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일본, 중국, 한국, 코리아, 일본, 재팬, 중국, 차이나, 코나폰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인데 연간 매출이 1000억입니다. 네, 단 10년 만에 이뤄냈는데 저분이 사실 책 안 읽었어요.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0년 만에 저 정도 위협을 이루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장학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오셔가지고 다행히 저를 만나가지고 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빵 충격이 온 거예요. 뭐였냐? 자신은 책을 안 읽었지만 성공을 했잖아요. 세상에 제일 책 안 읽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가 다스린 나라의 5배를 다스린 징기스칸. 책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그때는 책도 없었고 한 권도 안 읽고 전 세계 가장 큰 대륙을 다스렸던 징기스칸.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려면요 상황 분석이 정확해야 됩니다. 한 번 실수하면 전쟁에서 한 번 실수하면 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륙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판단력,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해서 그 다음 결과를 도출했을 때 승리, 예상이 맞아 떨어져서 모든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도 다양한 시장 속에서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걸 판단해서 결과를 내줘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부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거나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잘 나올 때 우리는 공부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봤죠?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는 학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사에 공부를 안 했어도 윗사람이 일을 딱 시켜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죠? 그것을 제대로 준비해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는데 항상 결과가 잘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일머리가 있다고 그러죠.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업무지능이라고 합니다. 현재 석박사학위에 나오는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은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시작!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교육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키우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제1번 직업이 되는 게 교사. 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교사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왜? 그 사람들이 사업 나가면 사업의 현장에 나가서 제1번으로 망한 사람이 교사, 군인, 공무원. 절대 사업하지 마라. 맞죠? 그럼 뭐야? 이게 업무지능하고 학습지능하고 업무지능은 도대체 어디서 연결되는 거야? 이게 교육이에요. 이건 심각한 교육이죠. 아니 학교에서 뭐 하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성공! 여러분 지금 그 믿고 학교에 지금 공부해서요. 용감해요 대단히. 전 진짜로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 그냥 그만두게 했습니다. 제 나이 때 그만뒀으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땐 교육부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학교 안 다니면. 그때 저는 아이 둘을 학교를 중단시켜버리고 이것 때문에 바로 학교가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석박사의 논문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이거 도대체 학교를 왜 다니냐. 혹시 저 오늘 얘기 듣고 또 학교 그만두게 하지 마세요. 책이 뭔지요? 바로 여기에 오늘 제가 초대하려고 하신 분은 최상원 회장님이신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상학재단 설립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인데 오셔서 이분이 딱 들은 순간 우와! 지금 송조은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학습지능이 아니라 본인은 학습지능 잘 몰라. 공부를 잘 안 해서 딱 듣는 순간 우와! 저거 일머리다. 우와! 저거 일머리다. 딱 듣는 순간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저희 같이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빨리 알아봤다는 거죠? 네. 잠깐 우리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 최상원 회장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상원입니다. 오늘 정말 그 분위기 좋은 곳에서 또 이렇게 너무 날씨도 좀 화창하네요. 정말 그 봄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에 또 여러분들께서 훌륭하신 분들께서 또 많이 이런 또 세미나를 하셔서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일본에서 인천으로 제가 도착을 했고요. 또 제가 오늘 강의 주제 내용처럼 드리키 인지기술에 대한 제가 팬이 되었습니다. 정말 또 우리 송조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씀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책을 안 읽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가방이 무겁습니다. 책은 안 읽어도 꼭 참고서라는 모든 걸 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도 안 읽고 그대로 들고 가요. 제가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조그만 전빵을 읽어가지고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도 많이 읽으셨고 또 정말 좋은 봉사 또 고학력에 정말 많이 성공한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생을 하지 않고 제가 원래 50입니다. 어떤 분은 뭐 70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한 30으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딱 중간입니다. 50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제 자식도 대학교 다니고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러지만 가능하면은 아버지가 고생을 했으니까 내 아들, 딸들은 너무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저는 재산이나 이런 공부는 시켜주지만 물질적으로는 안 준다고 제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끄러운 제 50년 동안의 좀 이 과거 이 실적보를 하자면은 금전고무신의 초심 멘토링 7.0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출간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약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했는데 참 부끄러우면서도 제가 이 용기를 가졌습니다. 저같이 이런 젊은 분들이 좀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와닿고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였겠느냐.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출간을 했는데 참 그래도 운 좋게도 한 권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예, 진짜 저도 송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자주 또 회사도 연구소도 됐고 이런 브리핑도 받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일머리라는 것이 중요하더라. 저희 회사에도 이 간부라든지 임원진들이 있는데 이 승진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이분들이 승진해야 회사에서 돈을 버는데 승진을 못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어요. 결국 저도 돈 못 벌고. 그래서 드리키 인지기술이라는 게 이게 뭐지? 이게 인지력, 이해력, 표현력입니까? 제가 국어단을 6학년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있지, 교우치시겠지만은 저는 6학년 때 국어단을 배워도 회사의 결산
또 그 다음에 시산표 보는 거, 유동자금 그런 거는 잘합니다. 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거든요. 공부 못해도 1분위만 알게 되면 돈 버는 거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제가 봤을 때 송지호 회장께서 제가 20년 정도 연구 개발을 해서 정말 교육 쪽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도록 못했던 거를 직접 하고 계신다는 걸 정말 선무자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또 대한민국이 고소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 성장을 해왔지 않겠느냐. 또 제가 또 감히 말씀을 드려서 이 좋은 기술을 한국에서만 우리가 하게 되면 좀 안 되겠다. 이거를 외국 땅에도 가져가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거 일으켜주고 가르쳐주자. 이거 일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만 알맹이를 가르쳐주죠.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노벨상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기 다 기라성 같은 분이시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 참 그 역사가 유서가 깊고 많은 인구 중에도 노벨상을 받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지만은 이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계실까?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드르키 인지의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와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항상 행복하고 또 웃음이 가득하고 또 좋은 일만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봉사해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선진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을 좀 가져왔으면 책 좀 선물 좀 드리고 갈 텐데 저 생각을 못했네요. 이번에 장학금을 한 1,000,000원 걸어서 책 읽고 소감하는 사람에게 주기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최 회장님이 딱 보는 순간 이건 일머리다. 그래서 회사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회사에 지금 유통업이니까 이거 자체를 유통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서 유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본인이 보셨을 때 이 일머리 자기 회사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회사도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길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사례를 들어봤고요. 자, 그래서 독서의 결과의 불일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아래 독서 발달에서 이러한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독서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 용주제입니다. 이거면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단시간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돼요. 물론 초기값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기값. 유아 때 공부를 못했다든지 여러 사정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인간의 지능은 0세에서 7세까지 사이에 천재성이 다 발휘됩니다. 그 사이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인류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사이에 그냥 잘 놀았으니까 그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린 다 동일한 이 기초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동일한 그 기초값에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독서를 할 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4시간 동안 이 방식을 끌어내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오면 아멘 하고 안 오면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떤 거냐? 내게 들어오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고 입력대 출력이라는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입력이라는 이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에 3가지 입력 시스템이 있어요. 입력 재료가 있어요. 첫째가 듣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음성 정보, 두 번째는 읽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자 정보, 세 번째는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체험 정보. 요 3개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예요. 하나가 마지막 있다면 육감인데, 육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여러 정보들이 얽혀가지고 떠오르는 생각. 그래서 마지막 통로가 있다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육감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재해놓다 친다면 세 개의 재료가 있습니다. 세 개의 재료가 내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 승합이라는 결과를 내려면 어떤 사람이 승합이 되고 어떤 사람이 감합이 될까? 그 요인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자, 퀴즈. 들어오는 정보가 승합 또는 감합되는 그 요인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집중. 그 중에 하나 요소. 이해. 정의, 기록. 예, 지금 여러분이 한 이야기를 다 뭉쳐야 됩니다. 다 뭉쳐야 돼요. 그걸 뭉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 엄청나게 승합이 됐습니다. 뭐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머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고. 흔히 말하는 창의라고 그러죠. 창의란 어떤 거예요? 들어온 정보를 펑팅시키는 거죠. 똑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결과를 내고 이 사람은 결과를 못 내면 이게 바로 창의예요. 요즘 전 세계 흐름이 창의라는 매듭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 창의의 원골조는 사고란 말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블랙박스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X. 자, X를 찾아봅시다. 오늘 여기서 X를 해결하면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부터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것이 창의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또 계속적인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교육학이 존재했고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왔겠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다행스럽게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이렇게 색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정식 루트, 대학의 교수, 뭐 어떤 연구진, 학자 이런 루트를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신분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알죠? 네, 신분이 없어. 혼자서 책 읽고 실험하고 책 읽고 실험하고 책 읽고 실험하고 그거를 20년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이렇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건 원래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연구하다. 이건 누가 해봤었는데 안 돼. 나는 그거 몰라. 막 해보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한 결과를 교장 연수부터 시작해서 전국이 하고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교직에 30년 넘게 있었는데 교육에 관한 얘기인데 처음 들어본다. 얘기가 다 나오네. 이상희 전 장관이 그 과기부 장관이었죠. 영재교육법을 통과시킨 인물이죠. 그분이 제 강의를 듣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자네 핵심 이론을 설명해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한 5분 설명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잠깐! 자네 이거 어디서 났어? 왜냐하면 자기가 영재교육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랬으니 전 세계에 있는 영재교육을 다 통틀어서 봤는데 없었다는 거 이런 게. 네, 그럼 내가 빠뜨린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산속에서 그냥 뒹굴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서 지금도 완전 적극적인 팬이고 아예 자기네 사업을 저한테 운영해달라고 지금 맡긴 상황이죠. 그분도 처음 들을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왜? 일반적인 루트로 갔었더라면 저도 그 부분을 미처 터치를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최배달처럼 도장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산속에서 혼자 뒹굴다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된지를 몰랐잖아요. 그 내려가서 뭐 했어요? 최배달 선생님 있잖아요. 예, 내려가서 이제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도장 대표하고 교류죠. 도장 깨기. 전 세계의 도장을 일본에서 깨고 전 세계의 도장을 다 깼습니다. 실력이 전 세계 최고로 판단합니다. 근데 태권도 학원 가서 야! 야! 요거 하는 품새 1, 뭐 몇 급 요거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정말 산에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 힘, 기술들을 시간과 함께 쌓은 거죠. 저도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가 좀 새로 신기한 얘기라고 들려주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오늘 여러분은 독서만 생각했죠? 그건 너무 좁게 본 겁니다. 지금 오늘 제 얘기를 듣는 게 독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음성 정보잖아요. 예, 집에 가면 읽으면 독서 정보잖아요. 오늘 계속 활동하면 체험 정보잖아요. 이 세 가지 정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블랙박스라는 이 머릿속에서 이 X를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규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이제 연습이죠. 오늘은 제가 그 규명을 하고 그 원리와 기술을 오늘 연습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죠. 대학원에서 360시간, 2년, 박사학위 3년, 총 5년을 배우는 걸 지금 오늘 4시간에 다 하라고? 오늘 얘기는 어디까지 해야 될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또 끝나고 나서 이런 말 하시면 그거 더 궁금해. 왜 안 해줘요? 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요. 궁금한 것은 그냥 보류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싶은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배워야 될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째, 세 개의 정보, 루트, 음성 정보. 자, 이제 여러분이 하세요. 음성 정보, 다음 문자 정보, 체험 정보, 예, 육감 정보도 있는데 그거 빼놓고 세 가지.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여러분 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세 가지. 음성 정보, 문자 정보, 체험 정보. 이 세 가지 정보가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눈을 뜨고 의식하고 있는 이상. 그러면 밖으로 출력되기 전에 여러분의 두뇌가 이걸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입력, 처리, 출력. 뭐하고 같아요? 컴퓨터의, 그렇죠. 컴퓨터의 세 가지 요소하고 같은 겁니다. 왜? 컴퓨터가 인간의 이 세 가지 기능을 본따서 만든 거니까. 그렇다면 처리는 상식으로 생각해봅시다. 컴퓨터에서 처리 과정은 정보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코드화로 시켜서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면 컴퓨터가 안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렇게는 안 보이죠? 속에 들어가서 코드를 분석하면 다 나오죠? 네. 지금 여러분 머릿속을 들어가서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의 불일치가 시작됩니다. 컴퓨터는 만약에 20MHz인데 15MB밖에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서 내부를 조정해야 돼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만가지 만들었으니까 고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머리가 이상하게 안 돼. 이걸 뭐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소기에 우이독경. 제가 오죽하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이독경 해결 프로젝트. 다행히 어느 정도 성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이 이 정보가 들어오는 걸 이 두뇌에서 이 X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를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찾아내는 그 다음에 연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법 찾아내고 연습하면 그냥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방법이 없으면 연습이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정도면 됐죠? 네. 또 360시간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4시간 안에 딱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 가지 정보. 시작! 체험 정보. 그리고 우리의 뇌를 통과합니다.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는 오늘 우리가 규명해야 될 부분이고, 나가면 우리는 출력이라는 승합의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풀어야 될 모든 과정은 이 블랙박스에 집중됩니다. 자, 그럼 블랙박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년 걸려 만든 그림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한 장의 그림이고, 또 지금 현재 석박사 과정에서의 진행되는 이론이죠. 요거 레이저 빔 혹시 있나요?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한 5년간 연구했던 것이 이겁니다. 그때는 얘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냥 요것만 있었어. 요게 중앙에 있고 요 세 가지가 옆으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요게 중앙으로 오고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된 이 모양이었죠. 저거 개발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거 하나 개발하는데 거의 지구촌 이 위인들의 전기 자서전을 다 쓸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공통적인 인재성을 갖게 됐는가? 그랬더니 그 연구조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총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1, 2, 3위가 다 동일한 거예요. 오, 이거 대단한 발견이죠. 이걸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패턴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패턴만 따라가면 누구나 된다는 소리거든요. 3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3가지의 첫 번째가 만남이었어요. 누군가를 만나. 근데 만났는데 그냥 그 만남의 조건이 있어요. 안중근 선생이 김구 선생님을 만난 순간 그냥 충격. 그리고 난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만남이에요. 샤킹.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샤크 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 그 얼마나 부자였어요. 자기 집안이. 다 뿌리치고 부모님과 싸워가면서 스승 소크라테스를 마지막까지 지켰죠. 이런 샤크였어요. 이런 샤크의 만남이 첫 번째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스승을 뭐 하려고 해요? 모방하려고 그래요. 네, 모방하려고 그래요. 모방을 하려고 딱 스승을 보는 순간 스승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높이뛰기도 안 되고 달리기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스승은 지금 몇십 년 앞선 사람이고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 역량이 다른 거지. 다른 건 따라하겠는데 다른 건 따라하겠어. 나도 비전도 찾을 수 있고 스승처럼 비전 얘기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놈 역량은 안 돼요. 안 돼. 이건 뭐 영원한 꿈이야. 잘 알아요. 알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게 될까?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럼 뭘 하게 될까? 이제 그때부터 모방 아까 나왔던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렇죠. 공부를 하게 돼. 스승의 역량을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공부하면 그 아이는 무조건 대성이야. 왜? 누가 시켜서? 스스로 하잖아요. 지금 얘들 시켜도 안 하잖아요. 시키니까 더 안 하는 거지. 두 번째가 바로 공부예요. 이 두 번째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독서라고 부르는 거죠. 세 번째 요소가 뭐냐? 독서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둘로 나눠집니다. 지식인이냐, 지성인이냐로 나누죠. 독서를 하고 나서 독서를 통해서 얻은 아는 것입니다라는 이 정보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쓴다. 그럼 지식인으로 빠진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일제시대에 항복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정부를 위해서 글을 써주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일에 사용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에 지성인들은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맞아. 요거. 네.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맞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정보가 실천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 만난다. 무슨 만남? 샥. 예. 아직 그런 만남 없으면 빨리 샥 할 수 있는 만남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저는 30대 때 이 샥한 만남을 찾아다니려고 전국에 이름난 강사람 다 다녔어요. 정말 한 3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내가 실수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지금 나이에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500년 살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수명이 길어집니다. 예, 자연 수명 120세 외에 기술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수명 5가지 기술이 현재 개발이 끝나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여러분 수명은 무제한이 됩니다. 이제 안락사라는 법이 도입이 돼요. 이건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제가 아니어서 이 분야는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서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한 4시간 정도 하면 건강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건강 논리 체계를 잡은 다음에 지금 20년 동안 실험을 제 몸에다 했어요. 약 하나도 안 먹고 샴푸를 안 감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만 20년을 먹어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하죠.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그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고 앞으로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래 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나이에서 출발해도 돼. 네. 남은 시간에 여러분 능력 없이 살아봐요. 얼마나 힘든지. 죽지는 않고 계속 사는데 할 일을 없고 정말 미치고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예. 안락사 선택하시면 되지만 또 다 사는데 나만 죽는 건 정말 힘든 거야 또. 남도 죽어야 나도 죽지.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끌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첫째, 하나. 둘째, 공부 독서. 셋째, 실천. 이 세 가지가 돌아가서 하나의 인재가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어디죠? 두 번째 독서예요. 독서인데 이 독서가 역량을 결정지어주는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소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3키라고 부릅니다. 네, 3키라고 부르는데 first, second, third 키죠. 첫 번째 키가 이해입니다. 위대한 천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역량인데 무슨 역량이냐면 다 알 거예요. 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부터 전 세계 70억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 들으면 학생도 다 알아요. 하나 들으면 열을 한다. 그게 바로 문일지십이라고 합니다. 하나 듣고 열을 한다. 굉장한 능력이죠. 모든 천재는 이퀄 문일지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5년간 연구 끝에 이 사실을 밝혀내고 두 번째, 5년간 연구 끝에 어떻게 문일지십이 가능한가? 이게 속담 형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자가 자기 제자에게 썼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문일지십이 사용됐는데 어떤 원리를 통해서 문일지십이 가능한가는 누구도 안 밝혔죠. 전 처음에 이게 속담인 줄 알았어. 여러분도 그렇죠? 예, 아는 게 힘이다. 하나 들면 열을 한다. 속담이지. 근데 이 속에 분명히 블랙박스의 요소가 있을 거다. 라고 연구한 결과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세 가지. 오늘은 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역량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잘 되면 이거 잘하게 돼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좋은 책 읽었어요. 너무 좋아. 막 우리 아들한테 알려주고 남편한테 알려주고 싶어.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하죠. 하죠. 다무라고 그러면 싸울 거야. 좋은 내용을 보고 나면 정말 막 입안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표현이라.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표현력이 자라. 더 놀라운 것은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을 했을 때 이해와 사고 영역이 동시에 자라요. 우리 교육은요, 여기 없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몇 번 말하게요? 수업 말고, 아니, 여기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말고,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또 펼치는 방식이만.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고력과 이해력과 판단력과 분별력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무려 40%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말 잘하는 애들이 기회를 많이 얻습니다. 기회를 많이 얻어. 예. 리더십을 통합해서 말 잘하는 거 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학교에 8시간씩 앉아서 말할 기회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최악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하나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역량이 바뀌는가?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3요소인데 첫째가 가속인식, 핵심 파악, 전문 정보력이고. 자, 블랙박스를 지금 해결해 들어갑니다. 우리의 두뇌의 블랙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석사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 오늘 수업은 재미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거는 뒤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정말 나도 이런 인재를 키우는 교수 또는 코치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제 추가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정도를 하려면 오늘 4시간만 들어도 그리고 실천만 한다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세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세 가지는 정보를 다루는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 과정에서 세 가지. 시작! 음성정보, 문자정보, 체험정보. 자,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올 때 체험정보는 시간을 따라가기 때문에 속도라는 게 없습니다. 속도가. 음성정보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듣는 것을 여러분이 막 뭐죠? 2배속 돌려듣기 돼요 지금? 안 되죠. 영상이야 되지. 영상은 2배속도 되지만 그리고 한국어는 2배속이 돼야 안 돼요. 2배속 해보면 잘 들려요? 네, 들어보시면 1.5배속 해야 1.5배속 하면 간신히 들어요. 2배속 해버리면 아예 이제 못 듣습니다. 문자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속에 있어서 문자 정보가 왜 공부의 주수단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자 정보는 배속이 5배, 10배, 20배, 30배, 50배까지 100배까지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류 전 역사가 모든 공부의 재료를 뭘로 쓰고 있어요? 글자를 쓰고 있어요. 책을. 이제 아시겠죠? 문자 정보는 언제 쓰냐? 음성 정보는 언제 쓰냐? 이해 잘 안 될 때. 이해 잘 안 될 때 선생님이 해주는 거 다시 한번 듣고 해설을 들으면 문자 정보가 이해가 잘 되죠. 체험 정보는 이건 단축하기 어려워요. 4차원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이 과정을 시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대신에 뭘 줄일 수 있느냐? 시간 대신 이게 바로 일머리예요. 조금 전에 음성하고 문자를 무슨 지능? 음성하고 문자를 무슨 지능하고 부르면 되겠어요? 학습 지능. 체험 정보를 무슨 지능? 업무 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활동이라는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유학기제라든지 요즘에 이제 좀 교육부에서 시간을 좀 만들어줘서 체험이라는 활동이 좀 생기고 있지만 그것도 그냥 정말 시간 때우기식이죠. 체험이라는 것 속에서는요, 문장과 음성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진짜로 개발한다면 학습지능일까요? 업무지능일까요? 시작! 업무지능. 그렇죠. 학습지능 아무리 잘해보세요. 시험까지밖에 못 가. 그쵸? 더 이상 있어요? 네, 시험이 마지막이야. 근데 현장에 들어가면 학습지능은 끝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이 또 야, 우리 매출 떨어졌어. 빨리 마케팅 분석해서 원인 찾고 해결책 찾아서 실행했어요. 해결해. 그때 뭐 책이 있어요? 회사에 대한 내용을 누가 정리하는 게 있냐고. 완전히 정말 사장도 모른다고. 사장이 알면 사장이 이미 했다니까. 초빙까지 안 한다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라. 그걸 해결하는 게 업무지능이야. 이걸 배우려고 학습지능을 개발하는 건데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난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주로 가속인식, 핵심 파악 전문 정보는 음성으로 비교해 보세요. 1.5배속밖에 안 돼요. 문자는 10배속, 20배속도 가능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일지 10은 하나 들이면 열을 안답니다. 천재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문일지 10도 있으면 그 아래도 있겠죠. 문일지 5도 있습니다. 수재급입니다. 수재급은 결과를 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문일지 2도 있습니다. 영재급입니다. 이는 꽃싹은 있어. 꽃뿌리 영자예요. 꽃이 핀 거야. 열매는 아직 없어. 이 친구 잘못 다루면 열매가 안 맺히고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싹시 보여. 얘가 생각하는 방법,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니까 혼자서 툭툭툭 처리해. 그럼 얘가 싹수가 있단 말이야. 아직 모르는 것은 처리 못하지만 아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문일지 1이 있어. 하나 들으면 하나 아는 거. 훌륭하네요. 진짜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훌륭한 거 입증해 드릴게.
방금 제가 나와서 1시간 동안 얘기한 거 나와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문일지 1이거든. 2도 아니잖아. 뭐 더 붙인 것도 아니고 1이잖아. 1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상황이야. 맞죠? 네. 그러니 보통 사람 되기도 힘들다니까. 이제 나머지가 문일지 0이 있다고. 들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문일지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는 어떤 건지 아세요? 제 얘기 듣고 기분 나빴어. 그래서 문일지 2까지를 영재, 문일지 2를 범죄, 보통 사람. 문일지 0을 둔죄. 천치라고 흔히 부르죠. 이게 바로 정보의 입력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나눠놓은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속도가 중요한지 알겠죠? 두 번째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딴소리예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핵심 파악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정말 말하기 힘들죠? 너 핵심 파악 못하는 걸 이렇게 말도 못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냥 쓱 하면서 다음 얘기 다음에 절대 안 만납니다. 외국인이 우리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말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이제 자기가 미안해야죠. 쓱 하고 미안하다고 가잖아요. 여러분 핵심 파악을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사회적 역량이 없는 겁니다. 가속인지는요. 가속인지는 핵심 파악과 관계는 없어요. 빨리 듣는데 빨리 듣고 핵심 파악을 하면 좋은데 빨리 듣고 핵심 파악 못하면 좋으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천히 듣고 핵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 여기서 두 가지가 묶여서 정보의 이해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런 행위를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깊이 있게 이게 전문 정보, 즉 정보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한 분야의 정보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은 양을 다루면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될 때 우리는 문일지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1시간 하고 쉬는 거 맞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세 가지를 제일 먼저 가속 인식을 해야 되겠죠. 마칭 리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계 물포럼에 여기 있는 분들 상 많이 타겠는데요 오늘 제대로 훈련받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속 인식력에 먼저 도전을 하고 그때 빠르게 인지하는데 핵심 파악이 안 된다. 그럼 속도를 늦춰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늦추니까 이해된다. 그럼 가속 인지력이 떨어진 거지. 그럼 어떻게 가속 인지력을 높일 거냐를 높이고 이해까지 되느냐를 다루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깔끔하죠? 네. 오늘 이야기 전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입력과 출력 시스템이다. 문제는 입력과 출력 과정에서 블랙박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사고다. 이 사고 속의 블랙박스는 바로 이해, 가속인지, 핵심파악, 전문 정보력이 담당한다. 그 전에 이해, 사고 표현이 바로 인간의 블랙박스 속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버리셔서 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탁구를 매우 오래 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누가 배울 기회는 없었죠. 오래 쳤지. 많이 쳤죠. 근데 어느 날 꿈의학교 때 제가 교장으로 했을 때 국가대표 선수급 출신이 한번 학교를 방문했어요. 탁구를 한번 은근히 한번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쳤는데 공이 안 보이더만. 도대체 공이 오다 여기 가는데 받으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한 번도 못 맞춘 거예요. 와, 난 40몇 쳤는데 에? 이게 뭔 일이야? 그때 그 코치, 그 선수한테 딱 2시간을 코칭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폼이 틀렸더만. 네, 폼부터 잡았어. 공이 오면 폼이 돼 있는 사람은 각도를 이렇게 맞추고 그냥 갖다 대면 넘어가거든요. 예, 그냥 만약 스핀이면 이쪽 각도로 되는데 이렇게 대기만 하면 넘어가는 게 각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다가 온다 뛴다 그러면 휙 때리고 내려간다 그러면 올리고 얘를 그때 맞춰서 이 각도를 조정해 누가 그게 되겠냐고. 폼 딱 교정받은 순간 지금까지 별로 적은 적이 없어요. 40년이 뭐 확 살아나고 있죠.
와, 제가 그 경험을 후에 내공은 있으나 뭐가 없다? 기술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3, 40년, 4, 50년 내공은 있잖아요. 없어요? 왜? 학교 공부도 내공이야. 그쵸? 예, 내공은 있지만 기술이 좀 부족해요. 그걸 한번 바꾸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차피 내공도 없고 기술도 없어. 처음부터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은 내공이 있다고 가정하고 기술만 바꾸면 갑자기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갑자기 변화된 사람들의 실제 사례, 대학에서 점수가 그냥 중등급 수준이 그냥 장학금으로 나오는 순간 뭐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사례를 잠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잠시 쉬면서 20분에 다시 모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아, 예, 괜찮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